반갑습니다.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는 파생시장은 지금 이번 시간에 살펴볼 이야기의 내용은 코스피, 코스닥이 폭락 현상이 진행되고 있죠. 근데 과연 이것이 공포인가 기회인가?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 금융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이 폭락이 발생된 원인이 무엇이며 향후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 추세의 전환을 하락 추세로 전환을 의미하는 공포인지 아니면 2022년 말서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시장의 상승 추세에 연동되는 상승세 중 조정으로 나타나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의 4월 옵션 만기가 끝났죠. 그래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만드는 주체인 한머니의 포지션을 보게 되면 글로벌 선물시장, 글로벌 옵션 시장 속에서 한머니의 포지션은 여전히 상방 포지션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고 2020년 03월 폭락 이후의 조건과 동일한 조건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 금융시장이 왜 조정이 진행되는지 그것을 이해해야 되겠죠. 여기에 빨간색 선으로 원화 환율, 파란색 선으로 미달러 환율을 나타냈죠. 2023년 3월에 미국의 중앙은행은 미달러가 다시 반등하게 되자 6개국 중앙은행 스와프를 체결했고 그에 따라서 미달러 환율이 도로 내려가게 됐어요. 미달러가 이와 같이 상승하면 강세를 나타나게 되면서 2022년에 미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주식시장도 하락하고 채권 가격도 함께 폭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그래서 2023년 들어서 이 달러가 2월서부터 다시 반등하게 되자 금융시장은 또 조정세가 진행되던 중이었는데 이것을 미국의 중앙은행이 막아서게 된 거죠. 근데 대한민국의 원화 환율을 보게 되면 미달러 환율의 등락이 연동되어져 왔으나 2023년 3월서부터 이와 같이 미달러처럼 떨어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왜?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가 계속해서 침체세를 나타내게 되면서 살아나지를 못하는 거죠. 얘네가 미달러를 한국에 가져와서 원화로 환전을 하게 돼요. 미달러를 매도하고 원화를 매수하면서 원화 환율 가치가 강세를 나타나게 되는데 얘네가 살아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미달러가 내려오는 곳에 연동되지 못하고 원화 환율 가치가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고 현재 환율이 대한민국 경제를 붕괴시키거나 2022년도와 같이 폭락시키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 자료를 나타나게 됐고 이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 자료가 이와 같이 단기에 태동기를 넘어서 급등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 상황을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현재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을 보게 되면 2021년 5월서부터 2022년 09월까지 미달러 초강세 현상이 진행되게 될 때 원화 환율이 약세를 나타나게 됐지만 2022년 9월 말서부터 미달러가 초강세 현상이 급격하게 약세로 전환됐죠.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도 하락하게 됐고 지금 태동기에 머물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즉 현재 이와 같은 원화 환율 조건에 의해서 단기 조정이 발생되는 것이다. 이것이 2022년과 같은 폭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럼 현재와 같이 미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이와 같이 미달러가 내려오는 것처럼 내려오지 못함으로써 이와 같은 조정의 빌미가 제공이 됐고 추가적으로 대한민국의 옵션 시장을 보게 되면 얘는 이제 목요일날 기준이에요. 목요일날은 지수가 332.5에 머물렀고 금요일날은 330까지 내려왔었죠. 이 지수가 위치한 구간 상하방으로 개인의 콜옵션, 풋옵션 포지션을 보게 되면 외국인이 즐겨 사냥하는 개인의 파란 숫자가 여기에 존재하지를 않아요. 즉 이렇기 때문에 외국인은 적극적으로 포지션 변화를 가져가지를 않고 있던 거죠. 즉 외국인이 주도권을 옵션 시장에서 대한민국 옵션 시장에서 주도권을 가져가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 국내 기관 중 금융 투자가 개인의 포지션과 동일한 포지션을 갖춰서 외국인에 의한 주도성을 변동성 주도권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포지션을 갖춰놨고 목요일 날에 이제 선물 매도세를 통해서 외국인이 아닌 국내 기관이 주도하는 변동성 장세가 시작되고 국내 기관은 2023년 01월 장이 개장되자마자 계속해서 대한민국 경제 폭락, 주식시장 폭락이라는 주관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때서부터 장 출발하자마자 폭락 현상을 만들었고 현재도 자기네들이 변동성 주도권을 가져가게 되자 폭락 현상을 유발을 했죠. 근데 외국인은 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을까? 외국인이 포지션으로 대응하는 것은 이 330과 332.5에 대한 콜옵션 매도 포지션을 청산하고 매수 포지션으로만 변화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국내 기관이 지수를 밀어서 330까지 내려오게 되면 외국인은 대형주 매수를 통해서 위로 올려놓고 또 빠지면 올려놓고 얘는 목요일날 기준이죠.
빠지막 올려놓고 332.5에서 333.5 요 구간 사이에서 지수가 움직이도록 목요일 날은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고, 금요일 날은 이 330 구간에서 이와 같은 현상들이 이제 반복이 된 거죠. 외국인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를 않고 있던 중이에요. 왜? 미국의 4월 옵션 만기가 끝나지 않았고,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은 글로벌 금융시장, 즉 미국 금융시장에 연동되기 때문에 얘가 이제 끝나야지 적극적으로 저 포지션을 가져오는 흐름이 진행될 텐데, 그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소극적인 변화를 진행을 했고, 그렇지만 이제 미국의 4월 옵션 만기가 끝났으니까 4월 옵션 만기에 다가가면서 대한민국 금융시장 선물시장에서 이와 같이 각 수급 주체 간에 선물 포지션이 발산됐다가 수렴됐다가 발산됐다 수렴됐다, 즉 이제 외국인이 슬슬 주도권을, 변동성 주도권을 갖고 오기 위한 스텝을 밟기 시작하고 있던 중이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국내 기관이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코스피와 코스닥의 조정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특히 코스닥은 좀 폭락 현상이 깊었지만 향후에 외국인이 어떤 포지션을 구축하게 됐지,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중국의 수출이에요. 3월 수출 실적이 이전 수준으로 급격하게 증가됐죠. 왜? 2022년 9월 말서부터 미달러 초강세 현상이 매우 빠르게 약세로 전환되게 되면서 물물 교환 활동에 매개체가 미달러인데, 얘가 가치가 너무 급등되게 되면 물물 교환 활동이 위축돼요. 근데 얘가 급격히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물물 교환 활동이 살아나면서 미국과 대한민국 경제에 영향이 지대한 중국의 수출 실적이 살아나게 된 거죠. 그리고 중국의 수출 실적이 살아나게 되면 대한민국 수출 실적도 살아납니다. 3월에 중국 수출 실적 살아났으니까 대한민국의 3월 수출 실적도 급등했죠. 자료를 보게 되면 3월에 이와 같이 수출 실적이, 대한민국 금융 수출 실적이 침체 중이었는데 3월에 중국의 수출 실적 급등에 따라서 연동됐어요. 그러면 아까 봤었던 외국인 직접 투자가 여기에 이 등락에 연동되니 향후에 미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는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의 유입이 진행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미달러는 내려가는데 원화 환율이 안 내려오는 요 과정에서 옵션 포지션이 주도권이 기관에게 넘어가게 되면서 지금 폭락 현상이 나타났는데, 얘가 이제 꺾여져 내려오게 되면서 국내 기관이 바라는 대로 대한민국 코스피가, 대한민국 금융시장이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일이 발생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것은 마냥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단기적으로는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포지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의 포지션이 빨간 숫자, 풋옵션이나 콜옵션의 이 빨간 숫자가 변경되면서 파란 숫자로 이제 들어와야지 돼요. 근데 얘가 안 바뀌잖아요. 여기에다가 국내 기관도 같이 결탁을 했죠. 이렇게 되면 외국인은 밑으로나 위로, 지금 포지션상으로 밑으로 한 번 더 크게 흔들면서 얘네 포지션을 깨놓고 그 다음에 다시 포지션을 자기네들이 만들어가면서 변동성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건 지금 진행되는 것은 2022년도와 같은 폭락의 전조 증상이 아니다, 공포가 아니라는 것. 기회의 시기이기는 하나 이 포지션의, 지금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변동성을 가져갈 포지션이 아니기 때문에 이 포지션을 깨는 과정 속에서 추가적인 하락 현상이 더 강화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공포가 아닌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행복 가득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